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 여러분 교재 397쪽 수학량 조사인데 우리 품목이 이제 호두밤, 서브노트 이제 11페이지부터 쭉 보시는데 이 호두밤의 수학량 조사를 보시기 전에 서브노트 한번 보실까요? 얘가 서브노트 11쪽부터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포복자만 종합가수를 보았어요. 우리 형태를 보죠. 수학 개시 전에 얘네는 짝과수 조사, 그리고 사고가 있었으면 과중조사까지, 얘네는요 사고가 있을 때에만 짝카페 조사, 낙카페 조사, 과중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학 개시 후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업무방어세 수학 개시 전 예의 내용이 있고 수학 개시 후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빼고는. 그럼 여기서는 기수학 주수 하나 더 이렇게 파악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본 추출 보았죠? 과중조사의 표본 추출은 여기 있었을까요? 우리 포복자만 바꾸지 호두밤, 참다리 유자까지 똑같습니다. 계단 과중의 개념이고요. 여기 밑에서 오미자, 매실, 대추, 살구 빼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과중조사 표본 추출 이거는 서술형 대비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또는 농지당 N으로 봐야 되겠네요. 둘 중에 큰 걸 보면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한다. 다만 포만은 30개, 복자는 60개. 지금 호밤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만만 농지별 30개, 나머지는 농지당 60개, 품종별 2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문제집에 계산 문제 많으니까 몇 번 풀어보시면 저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 풀면 바로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 똑같이 아까 여기 있던 이 서브에 있던 이 착카피에 낙카피 표본 추출 때요. 포복자만 옆에 호밤 같이 나란히 붙었죠. 여기도 똑같이 붙었습니다. 똑같아요. 논리가. 됐을까요? 됐고요. 참달의 유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보자. 교재 보실게요. 교재는 이제 쭉쭉쭉 나갑니다. 틀릴 게 없어요. 쭉 하고 수학량 조사, 여기는 뭐예요? 품종의 수학 시기, 그러니까 품종별로 수학 시기마다 수학 직전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수학 개시의 수학량 조사든 수학 개시의 수학량 조사든 이 일정 가지고 서로 싸움이 발생됩니다. 왜? 서로 유선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계약자랑 서로 약속한 날짜가 있었는데 계약자가 임의로 더 빨리 수학해버린 겁니다.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에 조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하루 전에 수학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 또는 수학 혜택. 수학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한참 뒤에 한 열흘 뒤에 하겠대. 이런 것도. 그럼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다 여러분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시간과 비용과 인건, 사람의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럴 때 분쟁이 생깁니다. 그때 이때는 여기 지역에 농업기술센터 등 여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그리고 품종별로 만약에 조사 시기가 다르다면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 똑같은 내용이 수학 개시 후에도 반복이 되는데 저건 서술형보다는 가로 넣기 정도 봐주세요. 됐습니다. 자, 여기는 사고가 접수됐으니까 보상은 제외부 심사 다 똑같습니다. 쭉쭉 갑니다. 나무조사. 나무조사에서 수학 개시 전에는 기수학 주수 조사가 없고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 완료 주수 하나만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항상 품종별, 수량별, 재배 방식별만 빠지죠. 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이런 건 오타죠? 단수를 오타고. 자, 표본주 선정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개념에서 지금까지는 표본 과실수 뭐 개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딱 단위를 정의하죠. 밤은 밤, 송이, 호두는 청피 단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저것도 가로 넣기 나면 주워 먹어야죠. 1점씩 줄 것 같습니다. 됐죠? 밤은 송이, 호두는 청피. 자, 지금부터는 우리 착과수선 너무 간단하게 썼죠.
착값 조사, 낙값 조사입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하고. 자, 낙과수도 똑같죠. 수간 면적 내의 과실수를 조사한다. 다만 계약자가 싹 긁어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때는 표본주별로 확인이 안 되죠. 싹 긁어서 모아놨으니까. 자, 그럼 이때는 갖다 놓은 거 일단 전부 다 셉니다. 전수조사예요. 그 다음에 100개를 임의로 추려가지고 100개에서 품종별로 구분합니다. 그 비율대로 전체에다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됐을까요? 반복됐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중조사 우리 했었죠. 농지마다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인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우리 지금 호두 밤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렇게 과중을 잴 때 밤 얘한테만 하나의 제약 조건을 조금 더 걸었어요. 밤에다가는 어떤 제약 조건을 걸었냐면 이렇게 30mm 이하인 송이를 구분하는데 개수를 보니까 이거죠. 30mm를 기준으로 30mm 초과하는 건 정상 과실, 30mm 이하의 과실을 소과라고 해놓고 개수를 따로따로 표본 과실을 추출합니다. 우리 과중조사 표본 차치를 했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정상인 거 30mm 초과하는 거 과립 지름이죠. 지름 비례입니다. 과립의 지름 직경 기준으로 30mm 초과한 건 100%를 인정하고 30mm 이하를 소과라 명칭하고 그 무게에다가는 80%만 인정해 준다. 두 개를 따로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다. 요 방식이에요. 밤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밤, 팔, 참, 치인데 요 비슷한 개념에서 밤은 80%, 참다리는 70% 규정이 또 있으면서 밤, 팔, 참, 치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이렇게. 서브노트 좀 보고 올까요? 서브노트 보시면 과중 개념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로 주목하실까요? 우리 지금 밤 하고 있었죠. 과중조사 표본 추출했고 30mm 초과 30mm 이하에 놓고 30mm 이하에는 80%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참다리는 똑같죠? 표본 추출했죠? 걔를 50g 초과와 50g 이하로 나누고 50g 이하에는 70%만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암기팁이 반, 팔, 참치. 이거 은근히 좋은 암기팁입니다. 어떻게? 밤, 팔, 참, 치. 이렇게 안 헷갈립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교재로 오셔서 쭉 가시죠. 이제 기본 논리가 우리 딱 섰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낙과배도 똑같죠. 낙과배 표본 추출 서브자료 있었잖아요. 보니까 그냥 임의의 과실인데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를 그냥 추출한다.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착과피해는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끝. 더 이상 없어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싸잡아서 묶어놓았죠. 착과피해 조사와 낙과피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더 짧게 해놨어요. 착과의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경미하거나 여기는 낙과피해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생략한다. 우리 지금 수학 개시 전이니까 수학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이런 말은 없죠. 갈게요. 미보상 비율은 제가 그랬죠. 모든 조사 나갈 때마다 이 별표에 따라서 다 조사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됐고요. 똑같죠? 이번에는 수학 개시 후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뭐 봤죠?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에는 똑같아요. 거의 98% 똑같고 2% 다른 것만 볼게요. 똑같습니다. 역시 보상하는 재, 뭐 나무 다 똑같습니다. 나무 조사에서 뭐만 다르죠? 얘만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왜? 수학 개시 후 조사니까. 수학 개시 조사에는 수학 개시가 안 했으니까 수학 알려줄 수가 없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주에서 얘네들 싹 빼고 나면 품종별, 수령별로 얘만 남죠. 얘를 별표 1에 의해서 표본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하고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나머지 모두 다 똑같아요. 같은 논리. 됐죠? 이제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표본주 선정 다 있었고 착과, 낙과도 있었고 이제 반복입니다. 앞에 내용. 과중조사 똑같이 그대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른 거 이미 수학한 거 기수학량 조사만 다른 거예요. 기수학 주시 있었고
기수학 주소 파악했으면 그 기수학량도 조사해야죠. 그거 다른 거고. 낮과 피해, 착과 피해 똑같습니다. 표본 추출 하나도 안 틀려요. 여기도 피해 구성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생략하는 경우, 낮과 피해 조사 생략하는 경우 됐을까요? 미보상빌 역시 매번 조사 때마다 별표에 따라 조사하고 끝.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뒤에 품목들도 이런 패턴으로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굳이 여기서 요 교재 여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 서브노트로 끝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막판에는 여기 거의 안 보십니다. 또 참달에 가겠지만 막판에 뭐예요? 중요한 페이지가 쭉 보실까요? 원금 말고 여기 요 페이지하고 10페이지,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여기 14 포복자만 요거는요 제가 한번 참고를 하는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교재 핵심 문제집이 더 많은데 요거는 혼자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 나중에 할 때 제가 틈날 때 한번 해볼게요. 진도 나갈 때가 걸리게 되면 복숭아 때문에 이번에 복숭아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숭아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참달에 전까지 우리 포, 복, 자, 만, 호두, 밤 6개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수학량 구하는 공식과 과정을 싹 훑은 다음에 참달을 올게요. 참달에는 새로 면적 개념이 들어가고 그 전에 정리 싹 한번 오고 지나갑니다. 자, 서브노트로 가실게요. 자, 서브노트 여러분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4쪽이죠. 14쪽부터 보시고 14, 15, 16, 17 여기를 매우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우리 있죠. 우리 수학감소 보장하고 있잖아요. 과수에서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 공식은 가피자예요.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그리고 저 피해율은 수학감소 보장이니까 평수, 미, 평이고 복숭아는 평수, 미, 병, 평이죠.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율에 병충해로 인한 감수량을 별도로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금차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웰을 차감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됐고 또 하나 이 수학량 구하는 과정이 이번에 개정되었다기보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개정이 있었어요. 제가 서브노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수학감소 보장은 말 그대로 평년 수학량을 기대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이 차이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미보상 비율만큼은 보상하는 데서 빼줘, 복숭아의 경우는 병충해 감소량만큼만 더 피해율에 반영하는 방식. 이게 답니다. 그리고 1과목에서는 얘를 구하는 싸움이었죠. 알리바이, 아파이, 띠발로마 공식이 그게 얘를 구하는 싸움이었고 2과목은 오로지 무조건 얘 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온다면 미보상 비율을 구하는 것까지 나온다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자, 이제 서브노트로 오십니다. 서브노트 14쪽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뀌었다기보다 추가됐죠. 기존에는 어디만 있었냐면 기존에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고 요 공식에다가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의 피해 사실이 인정까지 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밑에 뭐였죠? 여러분 손주들처럼 착 감긴다고 그랬습니다. 수학 전에 착과수 조사했죠? 거기다 과중만 곱하면 착과량입니다. 거기서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날 때마다 감수량을 다 계산하고 싹 다 더한 겁니다. 수학 개시 전 착과량에서 수학 개시 후 사고당 감수량 싹 다 더한 거. 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착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번째 경우가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아예 없거나 또는 사고가 있긴 있었는데 조사 나가봤더니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때에는 착과량, 수학 개시에는 똑같아요. 사고마다 감수량 합계 그건 똑같아요. 수학 개시 전에. 여기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평년 착과량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것에서 수학 개시의 감수량 합계를 차감하는 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출제 확률 58,000%. 서술형 계산 문제 2개 다.
무엇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망감류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거.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착과량 너무 간단해요.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얘는 표본주 수분의 표본주 착과수죠. 거기다가 과중 곱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보상 주수에도 달려있겠죠.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이 주당 평년 수확량 얘를 말하죠. 실제 결과 주수분의 평년 수확량. 얘는 당연히 품종별, 수령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그렇고 이 앞에 전부 다 품종별, 수령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수학 개시 전에가 이랬고요. 수학 개시 후는 간단합니다. 사고 날 때마다 계속 계산해서 싹 다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볼게요. 먼저 착과 피해 있다면 착과 피해 감수량, 낙과 피해 있으면 낙과 피해 감수량, 죽은 나무가 있으면 고사주수 감수량. 둘 다 표본조사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서 표본주에 달린 착과수, 표본주에 달린 낙과수, 표본 추출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수하고 기존에 맥스A가 있다면 차감하고 얘를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얘를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얘를 수로 주어져서 여기 량이 수면은 여기는 과중, 얘가 처음부터 량으로 주어졌으면 과중 안 곱하고 그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금차 고사주수, 이번 재해로, 이번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곱하기 얘가 멀쩡했다면 주당 한 주당 이만큼 달렸고 한 주당 떨어졌고 달린 거 떨어진 거 다 합하면 이 나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이만큼 달려 있었을 건데 죽었으니까 감수량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죽었으니까 1이고 빼기 맥스A 요만큼 이번에 피해 본 거 아니겠냐.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평수미 병평의 얘죠? 지금 얘. 제곱하는 겁니다. 복숭아의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충의 착과 감수량과 병충의 낙과 감수량을 두 개를 더한 게 병충의 감수량이라고 표현해놨죠.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병충의 착과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여기가 조사 착과수죠. 조사 대상 주수에 달린 착과수 곱하기 위에랑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랑. 그리고 여기는 표본주 착과 과실수 분의 표본 추출이죠. 달린 것 중에 표본 추출한 그 개수 중에서 병충해 피해 입은 과실수를 세고 여기다 그냥 0.5만 곱합니다. 기존에는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 똑같고요. 여기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얘가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사고에 병충해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맥스A가 기존에 만약에 0.7 또는 0.7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이번에 병충해 사고 세균 구명병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 세균 구명병 피해가 있었어요. 보상하는 거잖아. 그런데 기존의 맥스A가 0.7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마이너스가 0으로 보죠. 즉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 간단하지 알았어.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싹 사라지고 피해 구성은 맥스A 차감하지 마. 세균 구명병의 피해 인정기 수가 뭐죠? 0.5입니다. 그냥 0.5 다짜고짜 곱해주면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중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쉽죠? 개념만 천천히 잡고 오세요. 바로 뒤에 숫자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 패턴을 제가 숫자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됐죠? 똑같은 논리로 얘는 달린 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떨어진 거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가죠. 조사 대상 주수 한 주당 낙과수. 여기서 표본 추출하죠. 떨어진 것에서 표본 추출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것 중에 병충해 피해 입은 거를 개수를 셉니다. 거의 다 50%만 곱합니다. 맥스A는 안 차감합니다.
맨 마지막에 과정 곱합니다. 얘가 조사 낙과수라고 하고요. 얘를 이른바 또 여기 표현해 줄게요. 출제자가 어떻게 줄지 상황 따라 달라요.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동의어입니다. 즉 얘를 그냥 금차 병증의 착과 피해 구성률을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야 잠깐만 나 이렇게 외웠는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값으로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줄 수 있는데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지고대로 가만히 있어봐. 난 조사 대상수 계산하고 표본주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더 쉽게 줬는데 여러분은 당황하신다는 거지. 제가 강의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암기한 대로 제가 안 되거나 그렇게 없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답변 안 드리면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공부 안 한 방식대로 시험에 나오면 난리가 나요. 기출문제 보세요. 그렇게 안 나오고 많은데 왜 자기 머리 구조대로 시험에 나와야 출제자 그렇게 내야 되죠? 출제자는 바꿔서 내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진짜 그건 좀 그런 분들은 그럼 자기를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숫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차 같은 경우 바뀐 게 뭐냐면 기준 표준 수학량이 있었죠. 기준 표준 수학량에 여기다가 수학 면적비율 제가 기울어게 K라고 했습니다. 얘가 뭐가 되죠? 결국은 뭐가 되죠? 기준 평년 수학량이죠. 기준 평년 수학량에 수학 면적비율을 곱하면 얘가 평년 수학량이 됩니다. 그 관련도에. 그런데 교재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순진하게 줄 사람으로 안 보이죠. 가만 얘를 갖다가 빼고 얘를 안 주고 먼저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제가 냈어요. 과연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얼마든지 산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공식 안에서 틀 수 있잖아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됐고요. 자, 넘어가실게요. 여기 마저 갑니다. 자, 논리는 얘랑 똑같아요. 얘는 달린 거에서 조사하는 거고 얘 떨어진 거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죠? 얘가 이름하여 금차 병충의 낙과 피해 구성률, 얘도 금차 병충의 낙과 피해 구성률. 표현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주고 결과값을 그냥 줄 수도 있다. 얘 주고 얘 주다. 곱하면 끝나는데.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고. 자, 드디어 숫자로 넣어봅니다. 간단하죠? 과수원 전체에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가 있었고 조사 나가서 보니까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나머지가 조사 대상 주수였어요. 별표 1에서 조사 대상 주수 100단위 첫 자에다가 7개를 더하면 표본주는 9주가 되고 저 표본주에 달린 게 360개, 저 표본주 수감 면적 밑에 있는 떨어진 게 180개. 그럼 주당 착과수는 얘 나누기 얘, 주당 낙과수는 얘 나누기 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맥스의 자료, 얘는 뭐예요? 최대 착과 피해 구성률이 10%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고 있죠, 우리? 수학량. 평수 및 평의 그 수학량 구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평년 수학량도 주어졌죠? 미보상비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자, 됐죠? 그럼 평년 수학량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주어졌으니까 그럼 끝나겠죠?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복숭아로 푸른 거죠. 왜? 병충해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 때문에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때문에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있었고 착과 피해 조사 나가서 표본 추출 100개를 했고요. 그 100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별로 개수가 나왔죠. 이게 다 여러분이 조사하는 겁니다. 피인정 개수대로 똑같이 수감 면적 저기 표본주 9째 있는 낙과수죠. 낙과수 표본 추출 100개를 했고요. 그 100개를 또 이렇게 나눈 겁니다. 피인정 개수로 다 있어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표본 추출했으니까 얘 왜 하죠?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죠? 표본 추출한 것 중에서 얘죠? 50%, 80%, 100%, 50%, 80%, 100% 끝났죠?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은 얘인데 여기서 맥스를 차감하니까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41% 나오죠. 낙과 피해 구성률 똑같죠? 100개 표본 추출했고 피인정 개수 반영해서 나왔고 얘도 맥스를 차감한다 그러면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로 갑니다.
금차 병충해 착각 피해 구성률은 전체 100개 중에 병충해 20개가 피해를 입었고 20개의 피해 인정 개수는 병세균 구멍병은 50%. 맥스의 차감 없죠. 그냥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진 거예요. 낙관 피해 구성률 똑같죠? 100개 표본 수출했고 이 중에 10개가 병충해에 피해 입어서 세균 구멍병 볼게요. 100개 중에 10개가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었고 이거 피해 인정 개수 0.5 끝. 금차 병충해 착각 피해 구성률, 금차 병충해 낙관 피해 구성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 계산 시 가산하는 병충해 감수량 뭐죠? 평수미 병평의 얘입니다. 됐을까요? 바로 K입니다. K는 병충해 착각 피해 감수랑 병충해 낙관 피해 감수량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죠. 따로따로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착과수, 표본주, 낙과수, 금차 병충해 착각 피해 구성률, 금차 병충해 낙관 피해 구성률, 맨 마지막에 과중 더한다. 끝. 평수 이제 수학량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착과량 구하고 감수량 구한다면서요. 착과량은요, 우리 조사 대상 주수 착과량, 미보상 주수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 착과량은요, 조사 대상 주수 여기에 따른 표본 여기에 달린 거 630개 과중. 이게 미보상 주수는 10주가 있었고 여기 실제 결과 주수 평년 수확량, 과수원 전체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주수 2개 더한다. 끝났죠? 그리고 주의할 거. 여기는 평년 수확량이니까 처음부터 킬로그램으로 하고 여기는 개수니까 맨 마지막에 과중 곱해주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실수 좀 저도 처음에 실수했었습니다. 한 3회독까지 실수하고 4회독부터 실수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수학 개시 전 착과량 끝났죠? 2295kg 나왔고 이제 수학 개시 후에 감수량 다 싹 구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보실게요. 사고가 100번이라든 1000번이라든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금차 고사주수 따로따로 다 더하죠. 병충해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자, 조대주, 금차 고사주수. 조대주 표본주에 달린 거, 표본주에서 떨어진 거, 여기는 한 주당 착과수, 한 주당 낙과수. 그렇죠? 맨 마지막에 과중. 착과 피해 구성률 맥스에, 낙과 피해 구성률 맥스에, 1 맥스에,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끝났죠. 싹 다 더해주고요. 그러면 수확량은 착과량 빼기 감수량 끝났어요. 평수 미변평의 평수 다 나오네. 이제 병충해 감수량 아까 구했죠. 자, 평년 수확량, 평수, 미보상 감수량은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 때려버리면 끝나죠. 평수, 미, 병평 아까 있었죠. 228kg.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구했잖아요. 병충해 감수량은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실제 시험 문제가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안 벗어난다고요. 이 문제를 계속 이 정도 되면 저 너무 핵심만 딱 찔러서 잘했거든요. 계속 암기를 떠나 이해를 한번 해보실까요? 충분히 이해 다 가능한 내용인데 됐습니다. 아시고요. 이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호두 반까지 했으니까 호두 반까지 맞아 볼까요? 방금 봤던 포도, 복숭아, 사도, 망감제 그 논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보니까 이번에는 사고별 수확량과 사고별 감수량, 즉 평수 미평의 그 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평수 미평의 이 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빼고 나머지는 완전히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호두 반부터는 얘는 지금 호두 반부터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평수 미평의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때 맨 마지막에 볼 거고 얘는 이 수확량은 평수 미평의 그 수가 아니라 만나 사고마다 수확량 사고마다 감수량을 따로따로 계산해 놓는 거 일단. 그리고 저걸 나중에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갈게요. 자, 그러면 호두 밤, 우리 호두 밤까지 봤잖아요. 사고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봅니다. 그리고 얘를 금차 수확량입니다. 전체 사고의 수확량, 이번 사고에서 그 이번 사고 수확량이 얼마고 감수량이 얼마나 딱 그만 판단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저걸 조작해서 수학량을 별도로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봤더니 달린 거에서 수학량을 환산하는 겁니다. 떨어진 거에서 수학량, 그 다음에 미보상조 수학량. 감수량은요, 달린 거의 감수량, 떨어진 거의 감수량,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됐죠? 요 패턴이 나머지 과실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착과 수학량은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입니다.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 뭐였죠? 이게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에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고, 낙과 수학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 1 마이너스 금차 낙피구. 금차 낙피구는 낙피구 마이너스, 우리는 알고 있지. 얘가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제가 말씀드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자, 됐고요. 이렇게 사급의 수학량이니까 맨 마지막에 과중 곱해주고. 미보상주 수학량은 미보상주수 곱하기 실제 결과주수분의 평년 수학량. 여기 다 전체에는 품종별 수령별이 다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중할 때 했었죠. 반팔 참지. 정상과 소과에는 80%. 이건 과중수 때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이제 또 여기만 집중합니다. 사고별 감수량은 반대요. 달린 거의 감수량, 떨어진 거의 감수량, 죽은 나무의 감수량을 환산하는 거.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곡수랑 똑같죠. 얘는 1에서 피해 입은 걸 뺐으니까 수학량 개념이고, 얘는 피해 입은 거, 이번에 피해 입은 거 계산하, 피해 입은 거, 이번에 피해 입은 것만. 그래서 이번에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감수량과 수학량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얘가 감수량, 1-2 하니까는 수학량. 수학량이 그러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과실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과실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실이 있다고 뭐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얘가 기존의 사고입니다. 기존에 10% 피해가 있었고 기존 사고죠. 1차 사고, 기존 사고. 자, 이번 사고로 여기가 피해를 또 입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전체 피해가 보니까 40%. 그럼 이번 사고의 피해율은 30%입니다. 맥스를 차감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60%죠. 즉, 지금 이 논리는 얘를 수학량 개념으로 보고 얘를 감수량 개념으로 보는데 얘는 기존 사고니까 금차 사고의 감수량은 얘다. 이 개념이에요. 됐을까요? 이런 개념 하나의 과실에 대해서 여러 개죠. 물론 제가 하나를 극단적으로 모아서 한 거니까 피해 입은 나머지는 수학까지 쓰는 개념, 나머지는 감수량, 그리고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번 사고라는 감수량, 딱 요 개념을 지금 공식으로 환산한 겁니다. 됐을까요? 이걸 이해했으면 굉장히 이해력이 좋으신 분이죠.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여기만 달라요. 1 마이너스 금차 착피구, 금차 낙피구로 한 게 수학량 개념이고, 여긴 처음부터 금차 착피구, 금차 낙피구 개념입니다. 방금 과실에서 보여드렸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차 고사주수는 똑같아요. 여기는 고사가 감수량이죠. 고사는 죽었으니까. 금차 고사주수, 이 나무가 멀쩡하게 살아서 달리거나 떨어진 걸 다 합하면 이만큼 달려 있었을 텐데 죽어버렸으니까 감수량. 그랬죠? 죽은 거에서 기존 피해, 이번 사고로 피해 본 거 맥스는 차감해야죠. 1은 100%, 기존에 10%, 90%가 이번에 피해 봤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뭐에서 사고표입니다. 그 해당 사고만 계산하는 겁니다. 사고 여러 번 있어서 그 사고만 다 그걸 더하면 됩니다. 사고별 수학량, 사고별 감수량을 다 더하는 방식이에요. 됐습니다. 자, 매실, 대추, 살구하고 참다리 유자 계속 있죠? 여기서부터는 교재 순서대로 다음번에 가기로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그러면 제가 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포복자만
호밤까지 다 해드렸고, 교재에서는 여러분 교재가 지금 참다래가 404페이지부터죠. 거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참다래를 지금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04쪽 참다래, 그다음 서브노트는 18쪽이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참다래도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면적 개념이 갑자기 들어와요.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려운데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